네,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100원,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목요일 비가 오는데 방송을 켰습니다. 다름 아니라 어저께 이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1차 재판이 열렸어요. 그래서 인정신문이라 그래가지고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옛날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됐는데, 결국 중요한 것은 유죄냐 무죄냐 이건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뭘 이제 따지느냐, 내란 목적 살인이냐, 그러면은 아니면은 일반 단순 살인이냐, 이거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, 유가족들도 조금은 아쉽죠.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그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그런 하나의 그런 일환이었고 100만 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,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, 이게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.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김재규의 내란 목적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런 뭐냐 했을 때 이제 곧바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느냐,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. 제가 잘 아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런 일이 없었다가 오해를 사서 사형 실정까지 갔던 김계원 전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,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, 평소에 김재규는 유신 체제 가지고는 뭐 이렇게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10월 25일 날 전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차재철 경호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부산의 민심을 전달했더니, 그런 민심이라면 뭐가 민심이냐, 다 짓밟아야지.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로 300만 명도 희생시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1, 200만 명 희생시키면 뭐 어디가 덧나냐 하는 차재철 경호실장의 발언.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태가 악화되면 내가 발표 명령을 내리면 그만 아니냐, 이런 식의 강경 발언들이 김재규를 자극했다고 봐요. 그런데 이제 10월 26일 날 당일날 어떻게 되느냐, 김재규가 이제 삽교천 방주제 준공식에 이제 같이 참석을 못하고 기분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, 그날 지방 행사로 기분이 들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술 한잔 하겠다 해서 이제 술자리에 들어갔는데,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은 정치 이야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, 또 술이 한 두세 잔 들어가니까 신민당이나 김영삼 총재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앙정보부장을 질타하게 되고, 이렇게 되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좀 위축이 되는데, 여기서 차재철 경호실장이 계속 추임새를 넣으니까 김재규 부장은 못 견디는 게 아닌가. 그런데 내란 목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, 내란 목적이었으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고 군병력의 출동이라든지 중앙정보부의 대응태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. 그리고 김재규가 그날 살해가 있었는지도 조금 애매한 것이, 김재규가 살해가 있었다면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연애에 들어가기 전에 권총을 이제 준비를 했겠죠. 그런데 이제 김재규는 연애 중간에 이제 50m 떨어진 궁정동 자신의 집무실에 가서 실탄이 장착된 권총을 가져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박흥주 수행비서관과 박선호 의전과장에게 병력을 준비시켜서 오늘 해치우자.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꾸며졌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겁니다. 당신들도 다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,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에서 자포가는 그런 심정으로
총을 들이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육군본부로 가는 것에 있어가지고도 육군본부로 가야 비상시에 병력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 중앙정보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화 몇 통 한다고 그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? 그런 그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육군 참모총장이 육군 비트벙커에 정의 처리해 있을 때 병력의 출동 명령이 이제 유선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. 중앙정보부에서 그 육군 참모총장이 어떻게 그 육군에 전화해가지고 비상을 걸고 이제 그 2급 비상사태를 하더라고 이제 병력을 출동시킨다는 말입니까? 그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결국에 있어가지고 김재규는 좌충우돌을 하다가 뭐 일설에는 그렇습니다. 그 김재규의 소위 그런 그 욱하는 성질이 폭발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평소부터 이제 유신 체제를 제거해야 되겠다 또는 박정희 대통령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, 그러면서 덤으로 차지철 경호실장도 날려보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날의 상황에서는 김재규가 그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권총을 가져오고 오늘은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대통령으로부터 실책도 받고 그날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규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우울했죠. 뭐 연애에 들어가기 전부터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참모총장이나 중앙정보부의 차장보였던 김정섭 차장보를 데리고 온 그 자체는 그 뭐랄까요, 식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. 박정희 대통령의 연회를 참석해야 되는데 정승화 참모총장이나 김정섭 차장보하고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만은 일단은 불러놓고 대응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만일의 사태에는 뭐 육군 참모총장과 그 뭐 같이 그 개를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김재규가 이제 좀 어설펐어요. 그래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그 계엄이 되고 나면 도지사나 군단장급으로 그런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무슨 뭐 혁명위원회를 맹글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자체는 김재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온 얘기기는 한데 우발적으로 총을 쏘았다라고 이제 봤을 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좀 이렇게 그 결이 안 맞는 얘기긴 합니다. 물론 김재규는 그 재판에서 수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야수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신의 심장을 쏠 수는 있죠. 하지만 그날은 그 모든 게 이제 어설펐다라는 측면에서 우발적 살인이 아닐까. 그 실제로 이제 그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 판사, 그때는 대법원 판사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로 치면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대법원 판사 14명 중에 6사람이 그 단순 살인 정도, 그렇게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, 양병호 판사의 경우에는 일반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지 무슨 놈의 그 내란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하고,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. 그 일반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다가, 물론 그 양병호 판사가 얘기했듯이 일반 살인으로 간다고 해도 김재규의 운명이 사형에서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. 하지만은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쐈던, 한남동에 살고 있는 그 김재규가 청운동에 살고 있는 박정희를 쐈던, 어쨌든 내란 목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김재규의 입장에서 내란 목적이 아니게 되면 상당히 명예로운 혁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김재규나 김재규 유가족들이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. 다만 그 점을 노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뭐냐 했을 때 그런 그 이제 그 민주화 운동, 유공자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관찰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, 아무튼지 간에 이제 그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판결이 이끌어진다면
김재규의 평가는 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는 그때 이제 보안사에서 압수해간 30억 원대 재산도 그 김재규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아무튼 그때 당시 보안사령부와 그 보안사령부 겸 사령부 예하도사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결론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제 재평가가 필요하다,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리겠고요.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재판 과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금 그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목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.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나가시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